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왜 그 순간엔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집에 오는 길에야 이렇게 말할 걸 하고 뒤늦은 후회만 반복하진 않으셨나요? 당신이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뇌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린 겁니다. 이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뇌가 선택한 본능적인 방어기제, 바로 얼음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신 같은 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멈춘 뇌를 3초 만에 다시 켜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례한 타인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를 다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생존 본능을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위협은 굶주린 맹수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선을 넘는 사람, 그리고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말들이죠. 이런 심리적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구석기 시대의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크기의 비상벨을 울립니다. 문제는 이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 우리 뇌가 비상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편도체는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인 전두엽으로 가는 에너지 통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당장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근육과 심장에 집중시켜 혹시 모를 신체적 위협에 대비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뇌에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혀가 굳는 현상은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이 폭발하지 않도록 뇌가 스스로 내린 셧다운 명령입니다. 당신의 이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된 후죠.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뒤늦은 후회는 정전됐던 전두엽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작동하는 일종의 뒷북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력하게 침묵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번 공격에서는 뇌 전원을 강제로 다시 켜는 해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인데도 누군가의 제안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은 아마 미용실 의자에 앉아있을 때일 겁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데, 혹은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직원이 거울 너머로 눈을 맞추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객님, 이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고객님 얼굴형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건 없어요. 다들 이렇게 하려고 줄 선다니깐요.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켜집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아, 네.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셨겠죠. 왜 우리는 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얼어붙을까요? 여기서 뇌는 전문가라는 권위와 친절이라는 포장지에 압도당합니다. 상대가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한다면 차라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다 고객님을 위해서예요 라는 미소를 띠고 다가올 때 우리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적 갈등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의 전두엽은 분위기를 깨는 무례한 손님이 되지 않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합니다. 직원의 가위질 소리가 들리고 내 머리카락이 똑똑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뇌는 지금은 참는 게 안전해 라고 최면을 거는 거죠. 결국 원치 않는 스타일로 완성된 머리를 보며 마음에 드네요 라는 거짓말까지 보태고 문을 나서는 순간 뇌의 전원은 다시 켜집니다. 아니 15만 원이나 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바보야? 라는 뒤늦은 분노가 밀려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미 결제는 끝났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얼어붙는 이유는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틀 안에서 예라는 밧줄에 묶여 뇌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뇌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미용실보다 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퇴로가 차단된 좁은 공간에서의 무례함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이나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정적을 깨고 상대가 불쑥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 땡땡씨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설마 회사 그만둔 건 아니지? 혹은 결혼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야? 부모님이 걱정 많으시겠어.
그 순간 일평남짓한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상대의 질문은 궁금함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지만 이웃사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죠.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지금 내 사생활을 건드린 거야? 이걸 왜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하지? 라는 반발심이 치솟지만 동시에 뇌의 다른 한쪽에서는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정색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돼. 매일 보는 사람인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어. 이때 우리의 뇌는 극심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긍정이나 허락으로 착각하고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내 말이 맞네. 요즘 취업이 힘들긴 하지? 그래도 눈을 좀 낮춰봐. 당신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는데 혀는 마비된 듯 굳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힘없는 미소와 함께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라는 비굴한 답변뿐이죠. 왜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서 그토록 무력해질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좁고 폐쇄된 공간은 인류에게 언제나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공격은 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체면과 사회적 매너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무례한 상대는 이 닫힌 공간의 특수성을 본능적으로 이용하고 당신의 전두엽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전을 선택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상대가 내린 뒤에야 당신은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책의 굴레가 시작되죠. 왜 바보같이 대답해줬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할걸.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당신이 얼어붙은 건 당신의 뇌가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갈등 없는 생존을 완수해내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례한 공격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내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비상정전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셧다운된 시스템을 어떻게 강제로 재부팅할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전두엽의 전원을 다시 켜는 3단계 뇌 해킹 전략을 소개합니다. 1단계, 신체 신호를 강제로 끊기. 뇌가 정전된 이유는 편도체가 지금 목숨이 위험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명을 멈추게 하려면 가장 먼저 신체 신호를 조절해야 합니다. 핵심은 박스호흡법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4초간 내뱉으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마법 같은 이유는 심장 박동을 강제로 늦춤으로써 뇌에 봐, 지금 사자한테 쫓기는 상황 아니야. 안전해. 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이 극한의 작전 중 공포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방법은 단 10초 만에 편도체의 발작을 멈추고 전두엽으로 에너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2단계, 상황 생중계하기.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했다면 이제 마비된 사고회로를 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상태를 제3자의 시선으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 지금 내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네? 내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상대방의 무례한 질문 때문에 내 뇌가 잠시 정전됐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감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를 관찰하는 순간 객관적인 정보로 변합니다. 내가 바보 같아 라는 자책이 내 뇌의 방어기제가 작동 중이네 라는 분석으로 바뀌는 순간 정정됐던 전두엽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단계, 생각할 시간을 버는 마법의 문장. 전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완벽한 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면 뇌는 다시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상대에게 공을 넘기고 시간을 버는 문장입니다. 잠시만요.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인가요? 혹은 그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에 조금 당황스럽네요. 라고 담백하게 말해보세요. 자, 아까의 사례들에 대입해볼까요? 미용실에서 직원이 강요할 때 네 라고 하는 대신 잠시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호흡을 끊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하게 웃지 말고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며 그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라고만 하세요. 완벽하게 이길 필요 없습니다.
침묵의 늪에서 빠져나와 내 의사를 한 문장이라도 뱉는 순간 뇌의 주도권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휘둘리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관조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들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답하지 못한 그 순간의 당신은 결코 비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인 정전을 선택했던 것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왜 그랬어? 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고생한 당신의 뇌를 다독여주세요. 나를 지키느라 고생했어 라고 말이죠. 오늘 배운 이 원리와 해킹법을 기억한다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의 뇌는 이전처럼 무력하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당황하게 했던 혹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무례한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그 기억을 털어버리세요. 이곳에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그 트라우마를 객관적인 정보로 처리하고 졸업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궁금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